안녕하십니까, 천하입니다. 앞서 두 편을 통해서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비해서 너무 악명만 컸던 거죠. 악명이 컸다고 하는 것은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가지 문헌조사, 수만 가지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생산량이 5에서 20% 늘었다. 그거고요. 독소량은 적었고 안전했다. 차이 없다. 어떤 거든.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실험했던 것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성과가 없었냐 그러면 사실 이미 극한까지 계산한 거죠. 옛날에 원신이라 그러면 1000헥타가 사람 한 명 키우는 데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이 발전하고 종자가 개발하고 옛날에 이거 갖고 먹었을 때 몇 명이 먹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작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현재는 1인이 살아가는데 0.064 만 배 이상 생산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옥수수, 쌀, 밀 더욱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지 확대를 통해서 생산량 엄청나게 늘렸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늘렸고, 이게 옛날에 야생종입니다. 이건 수박이고 옥수수고 바나나고, 바나나 먹을 것 하나 없이 만들어 있죠. 뭐. 여기에 뭐 가지고, 이게 뭐 양배추고, 여기 당근입니다. 당근은 뭐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걸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820년대 이미 나름대로 잘 선정한 옥수수였는데 잡종공설을 통해서 이만큼 생산을 늘렸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때 육종을 통해 늘린 거죠. GMO를 통해 늘리는 양은 20%밖에 안 됩니다. 요것은 10배 가까이 늘린 거죠. 처음에 잡종공세가 나올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다고 계산할 때 계산했는데 두 가지를 했더니 난데없이 엄청나게 이 품종과 이 품종을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개발한 다음에 잡종공사가 이때 나왔는데 20년 동안은 상품화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소련에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품종을 대량으로 사서 소련에서 대량으로 막 먹었어요. 지금 소련에서. 근데 소련 국민이 아무 이탈이 없어.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처럼 잡종공세라고 하는 게 원품종을 뛰어넘는 확실한 생산성을 내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에 가장 획기적인 게 뭐였냐 그러면 난쟁이 밀입니다. 기존에는 서로 웃자라서 키우면은 햇빛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막 자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걸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바람 부으면 약하지. 근데 인간 관점에서는 내게 필요한 건 이거지 줄기 아님. 그러니까 아예 품종을 갖다 낮은 쪽으로 키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줄기가 튼튼하니까 에너지 낭비도 없지, 빨리 자라지, 쓰러지지도 않지, 강인하지. 인간 관점에서는 똑같은 높이에서 경쟁해야지 왜 서로 키 크려고 경쟁해 하지 마. 이게 정말 획기적인 육종이었고 그게 식량 문제 해결에 정말 공헌을 했죠. 이런 품종 개량, 그다음에 질소 비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배차가 있고 정상적으로 했건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지 않나. 바나나가 원래 이게 바나나입니다. 씨로 재배하는데 지금은 씨로 재배하지 않고 그냥 꺾꽂이로 해버려요. 단일 품종이라서 멸종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씨 없는 바나나를 만든 거고. 굴을 만들 때도 화학제 처리해가지고 야, 너 씨 뿌릴 필요 없어. 그냥 몸만 키워. 씨 없는 굴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콜리플라워, 양배추, 브루셀, 브로콜리, 케일 다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야생계자 하나에서 육종이 하는 거고요. 부분별로.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닭 이만큼 컸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이런 슈퍼종으로 만들어놨죠. 기관도 빨리 크게 자라는 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하는 거죠. 젖소도 그렇습니다. 마리수는 줄었는데 우유량은 더 많아요. 도대체 얼마큼 육종을 한 겁니까? 그냥 우유 만드는 기계죠. 옛날에는 다 흙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경재배를 하더니 이제 수경재배도 싫다. 이렇게 빛만 쪼여주면 되고 물 뿌리면 된다. 적당히 스프레이하는 방식으로. 이래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계산한 덕에 실질적인 가격은 농산물 가격은 지난 100년간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생에 비해서 여기 올 때가 다 육종으로 할 때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인데 GMO 같은 건 여기다가 한 1mm도 안 자라고 있고 단지 아까 제초제를 쉽게 쓸 수 있게 해충의 피해를 안 받게 했을 뿐이고 겉모습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죠. 더 크지도 않고 부들지도 않고 맛있도 않고 아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고작 생산성 많이 잡아야 30% 늘린 거 불과한데 사람들은 옛날에 영화에 봤던 공포 드라마를 언급하는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종이 성과가 없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700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골라와야 80개예요. 그것처럼 키, 몸무게 이런 것은 워낙 복잡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요. 키카드야 해충 저항성, 단백질 하나만 구현해야 되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다 다른 동물별로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라요. 공통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효모하고 초파리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공통 유전자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유전자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골라서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몸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가 2만 3천 개라고 하는데 많이 잡은 거고요. 2만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세균이 우리 몸 치세포는 36조가 되는데 40조 개가 넘는 미생물로 되는데 종류가 달라요. 그 유전자를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영장 유전자는 8%인데 6%인데 그러니까 세균과 공통적인 유전자, 진핵세포와 똑같은 거, 동물하고 같은 거, 척추동물 같은 거, 영장류 같은 거, 인간만 다른 거 거의 없는데 이 중에 8%가 외래 유전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GMO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암수가 있는 목적이 사람 생각했을 때 그래야 얘가 생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목적 아닙니다. 세균은 지 알아서 몸 반조각 내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만나서 유전자를 교환합니다. 세균도. 이건 뭐죠? 자웅동체예요. 암수가 같이 있어요. 근데 내 정자는 너한테, 너 정자는 나한테. 꼭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 스스로 하면 될 텐데. 꽃과 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요. 지 스스로 하면 돼. 작아본. 그때 꼭 내 꽃은 얘한테 받는다고요. 스스로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가장 극정적으로 보여준 게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계속 그냥 반쪽에서 그러니까 요거 2개로 만들고 요거 2개로 만들어서 반쪽에서 계속 살아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겠는데 하면 갑자기 새로운 애하고 만나. 새로운 애하고 만나면 앞에 있는 게 워킹이고 요거 조그만한 게 꽉 싸서 보관하고 있던 거. 이걸 없애고 나서 이걸 2개로 복사를 해. 서로 교환을 해. 그래서 합해가지고 새로 워킹 유전자를 만들어. 그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게 자기보다 더 좋으면 잘 살아가는 거고 나빠지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성생식을 하다가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 마지막 기회로 한번 다른 거다가 만나서 유전자를 교환을 해보서 이때만 색세하는 거죠. 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의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손상을 엄청나게 종류별로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서 고치고 있지만 고친 데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복사를 하면 똑같은 유전자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더 나빠질 건데 똑같은 세 개가 있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교환을 하면 우연히 재수 없이 더 나쁜 쪽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우연히 더 좋은 쪽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많이 놓고 나면 환경에 이게 더 어울리면 이쪽이 선택되는 거고 이쪽이 도태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암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유전자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량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정화시키는 방법이 이거 방법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놔두고 복사만 하면 우리 복사 계속할수록 나빠지듯이 나빠지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개를 합했더니 우연히 더 좋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중에서 나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보다 더 나이가 들수록 돌연변이가 증가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새로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돌연변이라고는 주로 다 나쁜 쪽으로 일어나요.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대 1 확률로. 그러면 갈수록 점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다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보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이게 있죠. 여우든 늑대든 간에 야생의 늑대를 갖다가 번식을 시켜. 그 중에서 순화 보이는 것만 골라. 또 순한 거 골라. 그렇게 꼬박꼬박 했더니 불과 40년 만에 전혀 야생하고 다른 순한 늑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똥개밖에 없었어요.
200년 전에 인간이 새로 신대지 개발하면서 유럽인들이 마구 동종교배를, 동종육종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낸 거죠. 어디 들어온 품종을 갖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개통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더 많죠. 옛날보다 훨씬. 그리고 요즘은 갑자기 상아가 없어졌대요. 상아가 잘 자라는 애는 다 이미 인간한테 사살당했고, 상아가 없는 것만 남겨놔서 교배를 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고, 수명이 80년인데 그거 하나로 좀 상아가 없이 태어나고, 방울뱀 같은 경우는 딸랑딸랑 소리가 다 때려잡았어. 그랬더니 방울뱀이 소리를 안 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전자가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갈수록 유전자가 질병이 증가한 이유도 꽤 큽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유전자에 대해서는 GMO 기술은 1.0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드디어 2.0이 나왔어요. 아마 유전자 가위가 들어왔죠. 옛날에 인공지능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뭐 처음에 겨우자마자 로봇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식다가 다시 나왔다가 요즘 갑자기 쓸만해지고 있어요. 유전자 기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유전자 GMO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었는데 갈변을 갖다가 유전자 원래는 여기 포리니폴 옥시다제가 있어요. 그 효소를 없애면 갈변이 안 일어나. 그 효소만 없애버리면. 그걸 발견하고 있더니 버섯에다가 버섯이 나면 갈변되잖아요.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요거 유전자 가위로 갈변이 일어나 유전자를 없애버렸다. 요거 GMO일까요? 아닐까요? GMO 규제를 안 받습니다. 이런 작물이 마구 등장하게 생겼죠. 자, 이게 GMO일까요? 아닐까요? GMO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된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억제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계속 자라면 안 되잖아. 머리카락도 억제 기능이 있어야지 거기서 멈추지. 눈썹, 코털. 그럼 억제를 풀어버리면 근육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있고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연히 근육 억제하는 유전자가 파괴되고 났더니 이렇게 근육질이 돼. 그걸 알고 나서 유전자 가위로 돼지든 뭐든 닥치는 대로 유전자 근육을 형성하는 억제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갑자기 근육질이 돼. 요즘 마블링 때문에 욕 많이 하던데 사실 그 마블링 대신에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근육질 만들어 근육을 확 키워놓으면 억제 아니라니 훨씬 빠른 속도로 크게 자라겠죠. 고기 위주로 지방 없이. 그래서 뭐 뿔을 없애버리고 뭐 독성을 줄이고 그냥 마구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GMO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것은 GMO 미생물 많이 나와 있고 미생물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GMO 작물은 몇 종 안 돼요. GMO 동물이 딱 하나 승인받았는데 뭐냐 그러면 연어예요. 요 괴물이라 그러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이 연어는 뭐냐 그러면 겨울 동안에 안 자라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근현조 중에서 이 조 중에서 겨울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굳이 연어를 갖다가 굶겨놓고 하나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설했다가 겨울도 그냥 서로 줘가지고 키우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겨울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계속 자라는 GM 개발했는데 얘 유전자가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 같으니까 그 근현종이지 뭐 세균이 아니라 비슷한 종이에요. 비슷한 종이 따와 집어넣었어. 바로 승인 날짜 했더니 30년 동안 승인이 안 났어. 그래서 그 사람 망했지 뭐. 지금 같으면 왜 그 짓 하겠어요? 겨울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뭐. 표시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선인데 근육 억제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렸어. 더 빠른 속도로 도움이 자라. 근데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어. 외래 유전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 유전자가 사라졌어. 그럼 자연적으로 사라진 건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삭제해버린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지금 현재는 사실 치료용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예술용으로는 이거 할지 몰라도 일단은 이제 의학용으로 해결하고 나면 성과를 내고 나면 기술은 더 성숙되고 익숙해질 거고 많이 알고 되면 결국 저렴해도 되는. 지금 GMO 작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1,500억이 들어요. 검사 비용은 100억이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잔디를 개발했어. 그리포세이트 뿌리면 안 죽는 잔디. 그럼 잡초만 딱 뿌리면 잡초는 죽고 잔디만 자랄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 엄두를 못 내요. 뭘 못 내냐면 승인을 받을. 잔디 그 씨앗 시장이 얼마나 될 거라고 그거 승인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처리해. 그러니까 이것은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승인 절차가 안 맞으면 마구 개발해서 마구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GMO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걱정했고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전자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대량으로 그런 제품을 섭취할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